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에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증시의 체크 포인트부터 가져가 볼까요? 네.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GDP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률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하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이날 올해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국내 총생산 GDP가 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록됐는데요. 그 원인으로 미국을 강타했던 한파와 폭설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억눌린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매 업체들의 수입이 반등하고 각종 지표를 통해 제조업과 고용 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경제 위축이 다소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지난 1분기에 3.1% 증가해서 시장 전망에 부합을 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24일까지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보다 2만 7천 건 감소한 30만 건으로 집계를 냈습니다. 주택시장도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고요. 전미부동산협회에서 지난 4월 달 기존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개월째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GDP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증시에서도 중소형주와 모멘텀주가 그동안에 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 매도세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업종도 짚어볼까요? 네, 연일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M&A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미국의 식품업계 M&A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업체 힐샤이어 브랜드는 업계에 연이은 러브콜의 주가가 어제 17.75% 급등하였는데요. 힐샤이어는 그 소세지와 핫도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틀 전에 필그림 프라이드가 그 64억 달러 인수가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미국 최고의 업계 유통업체인 타이슨 푸드가 이보다 높은 68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M&A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식품업계는 서로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으로 지금 규모의 경제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식품업계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재밌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특징 종목들은 좀 어느 쪽으로 좀 내다봐야 될까요? 네,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기술주가 계속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애플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텐츠 확보가 향후의 스마트폰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애플이 28일 미국의 고급 핸드폰 제조사 및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비츠 일렉트로닉스를 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 회사는 비츠의 공동 창업자인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오반이 애플에 합류하고 앞으로 이제 이 같은 M&A 인수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 인수가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소 비싼 가격에 산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애플에서는 2분기 정도면 충분히 그러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성명에서 비츠 인수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음악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을 하고 매출 다각화를 꾀할 수 있어서 기대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린이들이 특히 스트리밍 음악을 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시장 전문가들은 애플이 음악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번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이 삼성전자가 초저가 이 음원 사업을 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소리바다와 함께 손잡고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도 좀 급등을 했는데 애플도 음원 관련 사업을 하고 좀 IT의 큰 맥락에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직접 투자할 만한가요? 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약간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우선
어떤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애플과 삼성 이런 메이저 업체들은 컨텐츠 확보를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회사들은 굉장히 그 중저가 핸드폰의 가격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ZTE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종목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종목 번호가 0763번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다국적 전기통신 장비 서비스 시스템 기업이고요. 글로벌 LTE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17.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약 2016년쯤 되면 보급형 핸드폰을 포함해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중국 스마트폰은 낮은 브랜드와 핵심적인 기술력, 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성장 제약 요인은 있지만 아시아 시장 등 전반적인 잠재 성장률이 매우 높아서 앞으로 입지를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ZTE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나름대로의 어떤 비호 이렇게 좀 설이 다분할 정도로 어떤 각종 세금 우대 정책이라든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스마트폰의 어떤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 여기에서 저가 전략으로 가고 있는 ZTE 코퍼레이션, 중국 정부의 이제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나 이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ZTE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현재 어제 마감한 시장 가격으로는 현재 14.72 홍콩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22달러 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회사가 2014년도 3월 31일 3개월 실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48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51%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순이익은 같은 기간에 비해 203% 정도 상승한 99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ZTE의 1분기 주주 환원 수익이 6억 2,200만 위안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AC 닐슨이 얼마 전 2014년도 1사분기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소비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품목을 소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앞으로 12개월 내에 가장 구매하고 싶은 제품은 역시 스마트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라든가 어떤 디지털 제품이 가장 큰 선호도로 나왔는데요. 중국이 비록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7.7%에서 지금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과 도시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중저가 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ZTE가 이베이에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되는 중저가 핸드폰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향후에 이러한 실적 판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하고요. 아까 전에 목표가는 좀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ETF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난주 후반에도 금요일 날 ETF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류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ETF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해외 쪽 ETF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에게도 그런 효과가 높아지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가장 득을 보는 국가는 아무래도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ETF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름은 iShares에서 발행하는 MSCI Japan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종목명은 EWJ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증시가 화랑을 보여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아베노믹스 이후에 계속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일본의 수출주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BOJ가 계속해서 추가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낼 수 있어서 일본 증시의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증시의 강세장을 예상을 하시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EWJ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EWJ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의 약 11% 정도 배팅을 하고 있고요. 은행, 통신, 제약, 운송 등 일본의 대부분 메이저 회사들의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살펴보면 도요타가 약 5.9%, 미쓰비시 UFJ 은행주가 약 2.8%, 소프트뱅크가 2.6% 정도 차지하는 그런 ETF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를 하시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매매 거래 단위가 다소 높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어려우신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일본 ETF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이 중국 쪽에 그러니까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LTE 폰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ZTE 코퍼레이션이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또 ETF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은 일본 증시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ETF EWJ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투였습니다.